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됩니다. 재작년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엔 당원 투표 100%를 적용해 당대표를 뽑도록 규정을 바꿔 수직적 당정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해 6선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후임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당, 또 야당,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새 비서실장에 대해 소통의 적임자, 민심을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야당은 쇄신 없는 구태 인사, 망언 제조기, 친윤 핵심 인사로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후임 총리 인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총리 인선 부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 몇 가지 요청을 드린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흠집내는 기회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하하고 당을 헐뜯어서 반대 진영에서 환호를 얻고 그걸 대중적 지지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당원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지금이 일제시대입니까? 군사독재 시절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북한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그렇게도 자유를 외쳤는데 어떻게 이 당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는 없냐며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지는 권력의 아부에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조리 숙청하고 날리면으로 들려야 살아남는 당이냐며 민심을 버리고 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고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역사를 그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멸하지 않고 침략을 받은 나라는 없다는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의 수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 전문 강사인 최태성 씨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친일파 이완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이 친일파의 논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사학계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것이 아닌 조선이 스스로 망해가고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식민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격차를 이용해서 한국을 이제 군사적으로 강제 병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기울어져서 망해가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하고 거리가 멀다고.
민주당은 정 위원장이 일본의 여당 대표나 조선 총독이냐며 여당을 상대로 친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 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적극 방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구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몰이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 의원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정 의원을 서면 심리만 거치는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 절차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선 공판에 출석한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무슨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정치적인 그 공방, 그게 이제 주된 의도였기 때문에 잘 소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선고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